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조지표를 말하다와 수식을 말하다를 동시에 설명할까 합니다. 오늘 볼 보조지표는 스토캐스틱 RSI 보조지표입니다. 스토캐스틱 RSI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보조지표인데요. 제가 숨기고 싶었던 보조지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제 이 보조지표를 응용한 수식을 이제 숨기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응용 수식도 만들 거고요. 응용 수식에서 응용 지표를 만들 이 보조지표가 대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제 보조지표이긴 한데 오늘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응용 수식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스토캐스틱 RSI에 이제 설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샤르 상대와 스탠리 크롤에 의해서 개발된 지표로서 일정 기간 동안의 RSI 상대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오실레이터이다. 이 지표는 스토캐스틱 공식에 RSI를 대입하여 계산한다. 이 오실레이터는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움직인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이 좀 짧게 나왔는데, 어,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바로 스토캐스틱 패스트와 RSI 보조지표를 합성한 그 이제 계산되는 공식을 스토캐스틱 베스트와 RSI에 계산되는 공식을 같이 합성해서 만든 보조 지표가 바로 스토캐스틱 RSI입니다. 스토캐스틱 RSI는 0부터 마이너스 값을 이제 표시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 RSI의 값을 기간 내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스토캐스틱의 수식에 적용해서 스토캐스틱 수식에 적용해서 현재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조 지표입니다. 현재 위치를 알아내는 건 이제 주가의 위치죠.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이제 보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이제 합성 보조 지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RSI처럼 일정한 값 사이에 갖는 지표는 최대와 최소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더 이상 값이 오르거나 내리지 않기 때문에 보조지표의 값만으로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만든 이 보조지표를 스토키스틱 기간을 긴 값으로 적용해서 수치가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이제 응용 지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보시면 응용 지표를 만들기 전에 자, 스토캐스틱 RSI 기간을 보시면 RSI 값 기간이 이제 14죠. 그 다음에 피리어드 2로 되어 있는 게 이제 7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스토캐스틱 베스트 값 7입니다. 그래서 같이 합성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스토캐스틱 RS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표가 보시면 0의 값이 이제 최대값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최적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 이제 도달하는 이 값에 요 폭이 있습니다. 이 폭에 따라서 주가의 위치를 주가의 그다음에 방향성을 이제 알아보는 모멘텀을 알아보는 그런 이제 보조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마이너스 1값 1값에 떨어진다는 거는 바로 이제 주가의 이제 바닥성을 보이는 겁니다. 주가의 바닥성을 보이는 거고요. 자, 주가가 0의 값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가의 바닥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가의 상승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반대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상한가 나온 걸 보면은 마이너스 1값으로 떨어지죠. 금일 보면은 주가가 상승을 이루는데 마이너스 1값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반대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0의 최대치에서 최저치면 최저치에 가까울수록 주가의 상승을 이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0의 기준값에서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값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가의 상승 빈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진 BNG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마이너스 1값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0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바로 주가가 상승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값에서 그쵸? 마이너스 1값에서 자 상승을 보인다. 마이너스 이제 1값에서 상승을 보인다 그러면 주가의 눌림목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절대값 0에서 아래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습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가는 반대로 상승을 이룬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런 본격적인 주가 상승 같은 경우는 언제나 무조건 조건적인 건 정별입니다. 정별했을 때 이 패턴적으로 이 단기 트레이딩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모멘텀 추세 강도를 볼 때는 자 보시면 항상 정배열에서 0의 절대값에서 하락할 때 바로 주가 상승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주가는 눌림을 받는다. 상승하고 자 상승했다는 건 눌림이고요. 하락했다는 건 반등입니다. 하락하고 반등이고 자 이렇게 보조지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이제 응용을 하면, 자, 이게 너무 헷갈린단 말이죠. 너무 헷갈리죠. 자, 소록스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 나왔을 때 보면, 자, 마이너스의 최저값, 0의 절대값에서 마이너스 최저가로 떨어지니까 바로 주가 상승을 이루는데, 이 주가 상승, 이 모멘텀은, 이 추세는 바로 정배열했을 때 자, 이렇게 확실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배열이라는 건 뭡니까?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61선 중심으로 해서 단기 이평들이 상승과 조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자, 우상에 할 때 바로 단기적인 추세를 볼 때 자, 스토캐스틱 RSI 보조지표를 참고하는데 바로 상승이면 주가의 조정이고요. 하락하면 주가의 상승이다. 이렇게 반대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보조지표를 이제 활용하는 이제 법을 설명드렸고요. 자, 이거를 응용지표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응용지표로 만든 게 바로 자, 이 보조지표인데요. 자, 0의 기준선을 잡고 이제 절대값 0입니다. 0의 기준선 절대값을 갖고 있으면서 자, 서로 반대되는 교차가 일어날 때. 자, 보세요. 서로 반대되는 교차가 일어날 때, 자, 이렇게 매매 타점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 부분도 서로 0의 기준선에서 교차를 하면서 서로 반대의 기준으로 갈 때. 자, 단기적인 트레이딩.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역배열이고. 어, 자, 여기 보세요. 0의 절대값, 0의 절대값 이 중심에서 서로 반대 교차를 할 때. 그쵸? 그러면 이제 붉은 선이 이 푸른 선과 서로 반대 교차를 할 때. 자, 이 부분은 이제 뭡니까? 푸른 선과 붉은 선이 서로 반대로 교차를 했죠. 자, 이 부분보다는 붉은 선이 서로 반대로 교차를 할 때 하는 이제 응용 보조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봉에서도 단기 트레이딩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보조지표지만, 자, 분봉 단타할 때도 굉장한 유용한 보조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네오오토라는 종목, 이제 금일 19%의 상승을 보는데, 바로, 자, 매매 타점이 나올 때 보면, RSI와 스토캐스틱입니다. RSI와 스토캐스틱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별도로 한번 보조지표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 자, RSI. 제가 이제 보조지표를 연구하면서 참 이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이 스토캐스틱과 이게 이제 분봉 단타를 할 때 이 스토캐스틱과 RSI를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는 보조지표는 없을까? 근데 이런 이제 보조지표가 있는데 이 보조지표는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합성을 하는데 0의 기준선의 절대값에다가 이거를 반대의 방향성으로 계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면 저 스토캐스틱 슬로우 서로 상향 교차했던 이 부분, 그렇죠? 상향 교차했던 이 부분과 RSI가 50의 기준선을 돌파할 때, 자,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할 때 여기가 단타를 할 때 우리가 매매 타점이 되거든요. 소록스를 볼까요? 소록스 이제 상한가를 갔었을 때 보면 RSI가 50의 기준선을 돌파하고 전일에 돌파했죠. 그 다음에 과열로 지나가고 스토캐스틱은 전일에 여기서 교차를 하고 과열로 진입하고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 이날 우리가 캐치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다음날 이렇게 상승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오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체크가 되죠. 교차하고 상승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좀 합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봤는데 스토캐스틱 RSI라는 이제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살펴보니까 이런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운영 수식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운영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식 관리자에 들어갑니다. 자, 수식 관리자에 들어와서 먼저 스토캐스틱 RSI라는 보조표가 원래 있기 때문에 자, 수식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스토캐스틱 RSI라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해당 수식입니다. 이제 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선택하고 복사를 합니다. 자,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자, 스토 c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RSI 응용 지표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식 1번 같은 경우는 ST, STORSI 이렇게 짓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값. 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복사해 놓은 수식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리고 수식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아래로 내립니다. 아래로 내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이제 원래 본 수식에서 마이너스 이제 이 끝부분에 보면 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수식이 이제 제곱에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가로로 묶어줘요. 자,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로로 묶습니다. 자, 이 끝부분에서 보면 제곱에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0.5 값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0.4의 기준이 나와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0.5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0.4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값 0을 이 절대값 0을 0.4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수식 1번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값을 줬습니다. 자, 마이너스 값에서 0.5라는 거에서 절대값 0.4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수식 2번 STO 플러스 RSI 그 다음에 플러스 값이다 라고 수식 이름을 지어주고요. 자, 복사하는 수식을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자, 끝부분에서 이 수식을 작성합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값 마이너스 4를 만드는 거예요. 절대값 마이너스 4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1을 지우고요. 곱하기 지우고 마이너스 0.5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이제 끝부분에서 보면 본 공식에서, 본 수식 공식에서 제곱에 마이너스 1을 가로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0.5, 그러면 절대값 0.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식 2번은 자, 제곱을 다 지우시고 자, 마이너스 0.5로 해야죠. 마이너스 0.5로 합니다.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면 마이너스 0.4 위에서 이제 침체를 만들 거니까 자,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수식 공식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표 조건 설정을 이제 해야죠. 그러면 지표 조건 설정이 period입니다. period 기간 RSA 값 14죠. 그 다음에 period 2가 있어요. period 2가 있죠. period 2라고 써야죠. 자, 이거는 값을 이게 중요합니다. 60을 넣어줍니다. 60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 자,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본 이 수식 공식에서 자, 수식 1번은 자, 제곱에 마이너스 1을 가로로 묶고 플러스 0.5. 수식 2번은 제곱에 수식을 다 지우고 마이너스 0.5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자, 라인 설정합니다. 라인 설정할 때 자, 이 마이너스 값과 이제 플러스 값이 있는데 이 마이너스 값을 보면 원래 본 수식은 일단 이제 원래 본 수식은 어떻습니까? 하락을 해야지만이 주가가 이제 상승으로 가는 이제 패턴을 보여준다고 했죠? 일단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본래 이제 보조표는 뭡니까? 자, 하락에서 마이너스 값, 절대값으로 가깝게 갈수록 주가가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상승을 하면 주가에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상승하면 이제 주가의 조정이고, 하락하면 주가의 상승입니다. 자, 이면 이 반대값으로, 자, 이 수식을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반대값으로 플러스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 자, 이 지표도 마찬가지로, 자, 상승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반대값으로 준 겁니다. 반대값으로 준 거예요. 마이너스 1을 하면은 하락의 패턴으로 하는데, 이거를 다시 플러스화 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라인 설정할 때, 여기에 있는 값을, 뭘 하냐면, 붉은색으로 이제, 아, 요 부분이면 이제 푸른색입니다. 푸른색. 자, 이 부분은 이제 푸른색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과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열. 이 과열 부분을 0.4, 침체 부분을 0, 마이너스 0.4, 이렇게 하시면 돼요. 0.4, 마이너스 0.4.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라인은, 자, 두 번째 수식 라인은 바로 색상을 붉은색으로 하고요. 0.4. 과열을 0.4, 그 다음에 침체를 0.4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게, 여기 이제 과열을 파란색으로 바꿉니다. 이게 반대의 방향성이 되니까, 과열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여기는 과열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준선을 설정할 때, 기준선 0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0.4를 추가하고 마이너스 0.4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 스타일은 뭐 점선으로 저는 했습니다. 점선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수식 검증을 누르면 이상이 없다고 하면 자, 이제 수식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응용 지표 이제 수식이 완성됐습니다. 서로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자, 보세요. 붉은색 라인이 파란색 라인과 상향 교차를 할 때,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바로 타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매도예요, 매도. 여기는 매도입니다. 붉은색 라인이 파란색 라인과 하향 골든 크로스를 할 때, 0의 기준선입니다. 0의 기준선에 절대값이 있죠? 여기. 보이시죠? 자, 우진 BNG. 자, 보시면 여기였습니다. 자, 여기 보이면 이 부분. 이 부분이 체크되시죠? 자, 단타를 할 때 이 부분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에서 매매를 하고, 자, 침체 이탈하고 과열 이탈할 때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매도죠. 자, 보시면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 과열 이탈, 침체 이탈, 매도입니다. 매도. 기가 막히죠? 매도, 매수, 매수. 아시겠죠?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 나옵니다. 매도입니다. 여기 매도예요. 매도. 다시 서로 상향 교차할 때 매수입니다. 자, 보세요. 매수, 이 부분은 매도입니다. 매도. 자, 보시면 과열 이탈, 침체 이탈, 매도입니다. 매도. 자, 이렇게 할수록
고점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YG 했나요? YOM. 자, 보세요.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예요. 과열 이탈, 침체 이탈. 매도입니다, 매도. 자, 한 번에 보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